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30배, 60배, 100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저 주워왔어요. 라고 물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지. 그래도 또 묻습니다. 아빠 정말 저 주워오지 않았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주워왔다면 너를 골라왔겠니? 좀 요즘 분위기가 좀 우울한 것 같아서 한번 웃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생각됩니다. 골랐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에 있겠나 싶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국 속에서 우리 초장교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또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은혜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초장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답답한 형국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켠의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네 뜻대로 다 안 돼도 된다.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거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간절함은 있지만 그 많은 부분 속에서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 제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어도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더디되고 때로는 다른 결과, 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속이 상하는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식견과 소견과 시야가 좁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또 한 번 더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에 집착하여 내 뜻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서 딱 단 한 번의 패배인데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졌고, 사실은 힘센 나라가 힘으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시국, 지금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여러분 어느 줄에 서야 될까 눈치 보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 형국 속에 만약에 전쟁으로 풀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실패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통하여 중요한 패배를 통한 중요한 교훈,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 지난 정권의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기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조 바이든, 물론 바이든은 꼭두각시예요. 그 뒤에 진짜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라는 것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 바이든은요, 정말 지금 대통령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데 무서울 정도로 장악해 갑니다. 정말 지금 바이든이 무섭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한국은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서. 2020년도 작년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들을 리스트를 50개 회사들을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거기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 정말 이게 눈이 다시 보고 했어요. 거기에 1위부터 5위까지가 미국 회사가 2개가 들어있고 일본 회사가 3개 들어있어요. 야, 우리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 지금 왜 현대차가 주가가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사건이 2개가 터졌습니다. 4월 15일 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국회 하원 의회에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 부르지 않고요, 우리의 그 외교 관계된 한 사람을 그냥 불러놔 놓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한다는 건 뭐냐면 묻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일 날 서가 총리하고 바이든이 대면해서, 미국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최초로 대면한 국가 원수가 스가 총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소문은 일본 곧 망한다라는 소문으로 널려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 우리나라의 이 지금 정보 통제가 어마어마하구나. 옛날에 우리가 이 탄핵 국면 직전까지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답답하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태극기 부대가 쏟아내는 허위 정보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흔들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언론 전체 정보가 현재 정권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허위 정보에 지금 우리가 우물한 깨구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구군이 달려있는 문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가와 바이든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과 스가가 만나서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 그 공동 성명서 내용이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북한과 중국은 한 덩어리로 묶어놨어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일본하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쏙 빠져 있습니다. 일본하고 의논을 해서 일본에게 위임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슬쩍 돌려서 뭐라 하면 쿼드라는 그 조직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쿼드에는 누구 들어가 있느냐?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빠져 있습니다. 그 쿼드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쿼드는 국방의 그 어떤 그런 군사적인 동맹일 뿐만 아니라 백신 동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동맹도 쿼드 백신 동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언제 나왔느냐? 지난 4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지난 어제